전문가, 이건 전부 아시케나지.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파라디는 미개한 나라에서 살다가 이민 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로 스페인에서 온 사람을 첫째 그룹으로 잡는데, 스페인이나 모로코나 하여튼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좀 가난한 데서 살다 온 사람들은 전부 스파라디라고 그래요. 근데 스파라디는 주로 무슨 직업을 갖냐면 공장에 가서 단순 반복하는, 무슨 생산업에 단순 반복하는 일, 공장에서 낫도를 만든다든지 스치를 넣고 무엇을 넣었다 냈다 한다든지 맨날 하루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면 구두반에서 구두를 고친다든지 테레비를 고친다든지 전축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굴뚝을 쑤신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들, 지저분한 일들은 전부 스파라디예요. 하여튼 두 계층의 직업이 있다. 그래서 아시케나지 직업들하고 스파라디 직업이 있다. 그런데 이 직업 갖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한 가운데 있어도 그 나름대로 노동자가 제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를 풍미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백인 수상 이후에 직업관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직업관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주로 이담 강좌에 제가 자세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소련에서 혁명에서 실패한 사람, 동구권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노동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단결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갖고 나라를 세워서 처음 막 세울 때는 노동 사회주의 국가를 노동자가 제일이요. 온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전국을 누비는 시외버스는 운전기사들이 만드는 회사요. 예루살렘 시내버스 또는 텔아비브 시내버스, 큰 시내버스도 운전사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내서 회사를 만들었지,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운수회사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공장들이 노동자들이 돈을 내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많은 사회들이 돈 있는 사람이 공장을 만든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운수회사, 택시회사 만든 게 아니라 기사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요,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당당해. 난 그렇게 큰 소리 칠 줄 몰랐어. 아주 서비스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 교수도 버스 타고 다 타잖아요. 주사 갖고 빨리 반한테만 안 태우고 그냥 갈 거야. 아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수보다 버스 운전기사가 월급이 더 많아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버스 기사라면 왜? 기사이면서 주주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그냥 꽉 가고 버스 기사 운전하면서도 외국어는 두세 개 다 해요, 또. 아주 대단해요. 그리고 긍지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긍지가 그냥 대단해요. 공장에, 그때 내가 조사한 바에 공장의 40%가 노동자들이 세운 공장이 전부가. 노동자들이 돈 내갖고 자기들이 공장을 세워서 자기들이 노동하면서 자기들이 월급, 자기들이 나눠가지, 자기들이. 하여튼 대단한 대접을 받는데 노동자들이 올라가. 근데 그 뒤에 그것이 몇십 년 동안 어려운 이스라엘을 해결을 하고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국제화 시대가 돼서 상당히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국제 경쟁력을 하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푼돈 모아서 만드는 공장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이라는 수상이 들어서서 그전까지는 노동당이 통치를 했어요. 전부 노동당 일당 독재로 그냥 아주 한 20몇 년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백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본주의화 했어요.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재벌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막 공장을 크게 짓도록 막 크게 경쟁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그때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완전히 노동주의 노동복지 국가였었어요. 이 노동복지 국가란 것은 바로 이 탈무드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한 사람이 주인이 돼야 한다. 노동한 사람이 이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 이런 사상 속에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노동자들이 지배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들어보면은 아주 일리가 있더라고요. 뭐인 거니? 여기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를 봐라. 입은 옷을 봐라. 이 건물을 봐라. 전부 노동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요. 근데 노동자들은 천대받고 노동자 아닌 사람이 대접을 받아서 쓰냐?
아유, 어떻게 가만히 드는 게 공산주의 꼭 무슨 이해 같아. 예. 그 노동조의 사회 때는 그게 풍미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맞잖아요, 이게. 자동차 봐라고 노동자가 만들었는데 노동자는 못하고 돈한 노동을 아는 사람이 타고 다닌다 이거요, 이게. 건물 봐라, 이 건물 잘 지어놨는 노동자들, 노동자 손끝이 아니면 건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노동자 그러면 되냐? 그래서 노동사회주의 국가로서 그게 철저하게 됐는데 이게 전체적인 국가 발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뚫고 나가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자본의 가치, 경영의 가치, 노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를 써가지고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고 같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어떻게 많이 팔아먹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 가치를 노동 가치보다 더 우회로 본 것이 시장경제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막 자본이 막 들어오게 되고 공장을 해서 그래서 경제가 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한때 이 나라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키는데 내가 깜짝 놀란 바였어. 거기 유명한 큰 재벌이 있는데 그 재벌 이름이 아이젠버그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거 70년대 초에 거기 있을 때 국회에서 아이젠버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뭐예요? 법이란 건 만인 앞에 평등 아니에요? 근데 아이젠버그 이 사람만 지키라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세상에 나는 세계에서 그런 법 처음 들어봤어요. 법을 만들 때 이 사람만 지켜라 이거요.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이요. 그리고 법 내용이 뭐냐? 이게 유대인들이 세금을 덜 내고 대개 다국적 기업이라고 여러 나라에다가 회사 본부를 차리고 그 나라에다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나라에다가 본부를 차려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기업을 하는데 아이젠버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오지리에다 본부를 두었어요. 그런데 법이 뭐냐? 아이젠버그 기업이 이스라엘에다가 본사를 이전에 들어오는 경우에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이게. 세금 한 푼도 안 바꿨다 이거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잡은 동시에는 세금을 하나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근데 국회의원을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세상에 그런 법이